네, 안녕하세요. 7월 18일 시황 이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주가 급락했죠. 나스닥이 하락폭이 매우 컸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주가 하락세가 컸습니다.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대거 팔자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는 2800선을 약간 넘어서는 지수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강력 지지하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그러나 외국인의 하이닉스 차익 매물이 이틀 연속 쏟아지면서 하이닉스는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당선될 경우에 달러화는 약세 정책으로 전환되고 이에 따라서 원화는 상승할 것이다. 그런 분석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시장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하락 안정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103.75달러 나오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 4.169로 하향 안정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여건에는 매우 좋은 흐름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해서 1380.8원입니다. 코스피는 2813, 코스닥은 822로 마감했습니다. 지금 시장 설명드리면 지금 시장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시장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테마주도 트럼프 관련주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순환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본격 정치 시즌에 돌입됨에 따라서 경제정책 불확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증시가 상당 부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공화당이 9월 인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시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 의원들도 매파와 그리고 비둘기파 간의 하락 시점에 대한 의견이 제각각 갈리고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의 반도체주 조정, 엔비디아 하락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반도체주의 실적 검증만이 그리고 엔비디아의 박스권 탈출만이 반도체주의 관심을 다시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7월 18일 그 반도체 빅2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오늘 삼성전자가 오늘 86,900원에 마감했죠. 플러스 500원 상승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86,900원 플러스 500원 되었습니다. 거래량은 2,251만 주. 하지만 외국인이 여기서 장 막판에 91만 주 매도했어요. 원래 2시 30분 흐름까지 외국인은 한 80만 주, 85만 주 정도 순매수 흐름을 보였었는데 장 막판에 외국인들이 물량을 91만 주를 대량 고가에 처분했습니다. 기관은 182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마감 동시호가에 거래된 물량이 158만 주입니다. 이 158만 주는 절대 개인들이 붙어서 형성된 호가가 아닙니다. 이때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자팔자의 공방이 치열하게 있었고 이 물량을 통해서 외국인들은 대량 물량을 정리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기관들이 이 물량을 대량 받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종가는 21만 2,500원인데 주당 8,000원 하락했죠. 거래량은 873만 주. 대단히 많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외국인들이 그 161만 주 매도했고요. 기관들은 79만 주 매수했습니다. 역시 하이닉스도 마감 동시효과에서 48만 주가 들어왔거든요. 지금 이 부분도 외국인들이 차익 매물을 좀 확대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 있기. 지금 시장 변동성이 많이 크죠. 하지만 미국 시장 한번 보세요. 미국 시장은 다우는 사상 최고치고 나스닥에서는 반도체가 큰 폭의 하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필요한 조정 아니었을까요? 반도체주가 어떻게 매번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엔비디아 계속 올라갈 수 없죠. 최근에 엔비디아는 고점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었고요. 나스닥도 고점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반도체주 급락 이후에 미국 시장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경제적인 요건 모든 요건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도 뭐 불확실하긴 하지만 여전히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시장 여건도 나빠진 건 아닙니다. 따라서 너무 그렇게 뭐 두려워하거나 뭐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개별 실적주 강세는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급락 조정 후 하향 평준화가 되고 있는 전력 전선, 화장품, 이 밸류업 테마주가 다시 또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종목군들이 실적이 계속 좋아요. 결국 실적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조정을 통해서 낙폭이 크다고 하면 역시 그때는 스윙 트레이딩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또 AI 반도체 실적 호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지속 필요하고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이 부분은 지지 포인트는 관심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하이닉스가 오늘 종가가 21만 2,500원이에요. 오늘 이게 이 정도 되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하이닉스가 이 정도 가격에서 떨어지면 이것은 매우 관심 가격이다. 왜냐하면 전고점에서 24만 8,500원에서 지금 21만 원까지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주당 한 4만 원 정도 빠진 거거든요. 4만 원. 약 한 고점 대비 한 18포인트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어찌 보면 이 21만 원대 분할 매수 관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가격권대에서는 분할 매수 뭐 일괄 몰빵 매수가 아니라 분할 매수를 보고 추가 조정이 있어도 또 분할 매수 관점에서 그런 차원에서 대응 관점을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의 빅테크는 급등 후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하지만 다시 빅테크의 차별화 시장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 빅테크만큼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이 없다. 따라서 다시 빅테크의 강세는 다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시장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은 현물에서 3,800억 팔았고요. 선물에서 7,700억 팔았습니다. 기관들은 뭐 현물에서 소량 400억대 매수했고 선물에서 3,200억 원대 매수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오늘 현 선물 매도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조금 더 매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외국인과 기관 매수 종목들 한번 볼게요. 눈에 띄는 종목만 딱 불러드릴게요. 지금 삼성중공업 순매수했죠? 여기 보세요. 삼성전자 2시 25분까지 외국인이 한 80만 주 순매수였어요. 외국인이. 그런데 오늘 종가에서 91만 주 팔아버렸잖아요. 이것은 장 마감 동시효과에서 매도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서도 이렇게 강력하게 밀당하면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 삼성전자 순매수, 그 다음에 삼성 E&A, 하나시스템 이런 뭐 종목군을 샀던 거,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외국인들 순매수했던 흐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원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포스코 인터 55,400원 주당 2,800원 올라섰죠. 거래량 207만 주로서 어제 대비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오늘 눈여겨볼 거 기관이 18만 7천 주 매수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났고 이 강세했던 이유 역시 주가가 강하게 가게 되면 분봉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갑자기 강하게 올라가는 시점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 이때는 기관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이 흐름은 장중에 기관 물량을 보고 증권사 창구에서 강력한 순매수가 좀 있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따라서 내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대형주가 갑자기 강하다. 그때는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장중에 이렇게 강력하게 장대 양봉 나와서 이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고요. 한 번 더 상승해서 이 6만 원대를 올라서게 되면 매우 좋은 시그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로서는 일단 추세 전환 시그널이 보이고 있다. 오늘 거래량 200만 주인데 금요일 날 또는 다음 주에 거래량 500만 주대가 한번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은 언제든지 다시 600만 원대 이상에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K푸드 테마주 사조 대림 오늘 종가는 82,000원이었고요. 마이너스 800원, 600원이죠. 시가는 81,100원, 고가는 83,900원, 저가는 77,600원입니다. 아마 이렇게 고가, 시가, 저가 갭이 커서 아마 소신 있게 확신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좀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 같고요. 오늘 기관 투자자 거래량이 27만 주, 거래량은 27만 주입니다. 이 거래량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오늘 어제 현재 신용 물량은 67,944주입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지금 오늘 역시 N자형 패턴 계속 가고 있고 오늘 이렇게 여기에서 한번 흔들어 댔어요. 한번 쭉 뺐다가 다시 좀 올렸다가 이렇게 좀 82,000원대 마감을 시켰는데 거래량은 뭐 27만 주대 뭐 괜찮은 흐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따라서 이 종목군들은 역시 실적 호조, 그다음 영업이익 폭발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역시 이 부분은 꾸준하게 회사 측에서 밸류업 주주 배당, 주주 가치 극대화 이것만 실시하게 되면 상당 부분 주가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심 있게 여전히 체크하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설명할게요. 자, 관심주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포스코홀딩스, 삼성중공업 다 관심주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외국인 기관 계속 사고 있죠. 외국인이 뭐 500만 주대 사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올라가듯이 사듯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중공업 시세가 강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삼성전기는 오늘 종가가 17만 1,900원인데 이 종목은 6월 14일 이후에 6월 14일 그러니까 약 한 달이 넘었죠. 한 5주 동안에 걸쳐서 외국인이 이틀만 팔았어요. 이틀만 팔고 계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삼성전기에 대해서도 역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실리콘도 여전히 화장품 테마주 관심이 높고 그 다음에 전력 테마 순환 사이클 낙폭이 확대되고 있어요. 고점 대비 한 15% 정도 하락했어요. 따라서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낙폭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하락 지지되는 포인트 내에서 역시 실적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은 계속 필요하다. 네, 삼성증권, 한국금융주지 이 두 종목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역시 또 관심이 필요하고요. 2차전지는 저점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은 주시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삼성 SDI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9일 일정입니다. 역시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연준 의원이죠. 연설이 있고요. 라파엘 보스틱 연준 의원의 총재의 연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또 금리 인하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 방송 보시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라이브는 오늘 저녁에 9시 반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진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